신혼 때 시어머니와 생긴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남편이란 놈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시댁 말만 나오면 이혼하자 하고 달려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다가 아이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애아빠도 아이라면 꿈뻑 죽는 사람이라 둘을 갈라놓는 게 죄책감이 들 것 같아 제가 참기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언제 터질지도 저도 불안합니다. 우울증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그때뿐인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 보내요. 예전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볼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가정사를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가슴에 묻고 살았죠.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 이 기분 때문인지 억울한 생각만 들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을 느끼며 사는지 힘드네요. 의사도 지인들도 시어머니와 대화를 해보라 하는데 영 대화가 안 되는 분이라 시도도 못 해보고 저는 속이 뭉그러져 가고 있어요. 남편에게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지금은 괜찮게 해주는데 왜 자꾸 과거에 머물러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냐고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남편 말대로 나아지긴 했어요. 그 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마음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직도 화가 나는 건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착했던 내가 싫어지고 억울하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그토록 힘들어하고 괴롭게 억울한지를 글로 남아 풀어보려 합니다. 남편 하나 보고 어린 나이 22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는데 애아빠 역시 어린 아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이 없던 터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그마한 집을 마련해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순탄하게 흘러가길래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며 하루하루 말 그대로 신혼을 즐기며 살고 있었는데 그 신혼이 딱 한 달이었네요. 남편이 어려서일까요? 모든 일을 시댁 어른들과 상의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2세 계획까지 말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네요. 떳떳한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하면서 지내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어린 여자애를 데려왔으니 부모님들께서도 어이가 없었겠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도움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해서 꽤 돈도 많이 모아놨는데 오빠는 군대 갔다 오고 쉬고 하다 보니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서로 너무 좋아했고 사랑해서일까요? 또 제가 가진 돈이 있다 보니 결혼에 대해서는 겁도 없고 그냥 사랑하나 보고 모든 걸 접고 결혼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철없는 행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제 편도 들어주지 않는 남편을요. 남편은 외동이다 보니 자기만 보고 사시는 부모님한테 뭐라 말도 못하고 무엇보다 너무 일찍 결혼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부모님이 말하는 것에 토를 못 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런 일에 토를 달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미정이는 부모님의 말투에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해달라는 그 말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절대로 부모님 상처 못 준다고 해요. 그럼 제가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우리 둘의 일로 다툰 적이 없는데 꼭 부모님 말만 나오면 서로 핥히게 돼요. 문제는 어느 날 또 일어났네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보니 살림의 모든 간섭이 시작되고 어머님께서는 냉장고에 음식은 많이 해서 남기지 말고 우리 수만이는 상에 2번 이상 올라오면 안 먹으니까 조금씩 해서 먹고 남는 건 네가 점심때 먹어치우고 저녁에 수만이 오면 새로운 거 해서 줘라. 남은 음식은 저보고 처리하라는데 해도 너무하네 싶었습니다. 빨래까지 참견하시더군요. 둘만 있으니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하고 고무장갑을 끼고 온수 쓰지 말고 해라 하시는데 저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말로만 듣던 시월드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딸처럼 귀엽다 이쁘다 딸이 없으니 좋다 하시더니 본색이 드러나시더라고요. 심지어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샴푸 쓰는 것까지 잔소리하더군요. 이젠 아가씨도 아닌데 머리가 너무 길다. 샴푸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잘나라. 순간 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사실 2분 다 검소하신 분들이고 딸이 없으니 이런 걸 모른다 해도 어떻게 아들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참견을 하시고 가시는지 심지어 어머님은 인테리어 간섭까지 하시면서 자리 배치까지 정해주더군요. 제가 아무리 어려도 며느리인데
너무 애 취급하시면서 아들만 걱정하고 그래요. 계획에 없던 제가 갑자기 가족이 되다 보니 불편도 하고 많은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는 게 적응하기도 힘들고 무섭더라고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보니 어느 날 제 모습이 주눅이 들어 쩔쩔매는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음을 느끼고서는 오빠에게 더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말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이혼하자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사랑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는 걸 했을까? 엄청 울고 헤어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오빠랑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오려 하는데 밖에서 나는 냄새에 기분이 싸하더군요. 설마 아니기를 바랐건만 임신이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아기를 생각하면서 그래 안 보고 살면 되지. 시댁 얘기 안 하고 안 보면 안 싸우겠지. 그래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신랑에게 사과를 받고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되어줄 것 같고 오빠도 변화가 생기겠지 하는 기대에 있었기에 섣불리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시 마음을 잡았지요. 그런데 제가 욕심이 컸을까요? 집만 따르지 함께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늘 집에 와 계시는 부모님들. 아직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오셔서 여전히 참견하시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하며 친정에도 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 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 늘 청소도 해야 했고 긴장 속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한 번은 밖에서 미정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정말 그때 혼자 있고 싶어서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30분마다 오셔서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솔직히 아기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버님과 함께 할 말도 없고 하여 그냥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5번째 오셔서 저녁 때쯤 또 부르더군요. 헐 무슨 오기가 생기셨을까요? 저에게 그러던데요. 미정아 너 있는 거 다 안다. 말씀하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집에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서 밖에 나가 있으면 시부모님은 오빠한테 비번 물어서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정말 상식 없는 분들이구나 포기가 되더군요.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말도 둘이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기 옷부터 출산 준비물을 저희보다 부모님이 다 선택을 했지요. 제가 사다 놓은 것을 보고 둘째까지 입히려면 안 된다고 바꿔오시고 남들 집에서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을 주워다 주시기도 하고 정말 솔직히 첫애라 뭐든지 새 거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이 있어서 여유가 그렇게 없진 않았는데 집을 얻을 때 도움을 받아서 그렇지 다른 건 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오빠도 생활력이 강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드디어 저희 천사가 태어난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아들 피곤하다고 집으로 보내고 제 곁에는 어머님이 지켜주시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신랑도 그냥 집으로 가더라고요. 저걸 내가 계속 믿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신랑 얼굴은 몇 번 못 봤네요. 아들 몸 상한다고 집에서 보내게 하시고 두 분이 번갈아 오시는데 정말 병원 몰래 옮겨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조리원도 거의 부모님과 함께 했고요. 신랑은 심지어 어쩌다 오면 피곤하다며 자는데 꼴도 보기 싫었는데 설상가상 미운 짓을 해서 제가 수치심과 함께 우울증까지 왔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애기 보고 싶어 한다 했나봐요. 세상에 젖먹이는 모습을 그대로 동영상을 찍어 보냈는데 저 그 동영상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자기가 간직하면서 보려고 그러는 줄만 알았는데 세상에나 그것을 가슴이 다 보이는 젖먹이는 모습을 찍은 것을 부모님께 보냈는데 부모님께서는 친척들도 같이 공유하는 곳에 그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 진짜 생각하고 보낸 거야? 하고 오빠고 뭐고 반말로 화를 냈더니 신랑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뭐 어때? 사랑스럽잖아. 애기가 젖먹는 모습 얼마나 좋냐? 자랑하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데 한 대 치고 싶더군요. 이 사람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가 먹는 모습이 이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했다는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시댁 어른들 뵐 때마다 그때가 떠올라 수치심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댁 부모님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제 신랑까지 저러니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산후 우울증까지 겹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시댁에 알리지도 않고 시댁과 거리가 있는 곳으로 멀리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신랑이 출근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말도 없이 이사를 해버렸죠.
신랑이 빌고 시부모님께서도 오셔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서 겨우 마음을 돌렸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직도 시댁과 멀리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신랑이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 가정을 더 챙기는 게 보여서 앞으로도 쭉 이렇게 멀리 살 겁니다. 시부모님이 제 눈치를 보긴 하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시어머니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젠 제가 먼저 이혼을 말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버티더군요. 이혼당하기 싫으면 이제 제발 남편이 철 좀 들고 저랑 부모님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중간 역할을 잘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